5분 책방 오늘 왕자와 거지 명작 시리즈를 이어서 할게요. 이거 또 되게 클래식이죠. 옛날에 읽었던 책인데 어떤 점이 좋았고 무슨 얘기 하고 싶었는지 얘기해 보세요. 되게 왕자와 거지는 되게 상반되는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이 둘이 완전 쌍둥이 마냥 똑같이 너무 생겼죠? 똑같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게 옷을 바꾸어서 이제 거지가 왕자로 왕자가 거지로 사는 삶이 되게 이런 주제가 되게 흥미로웠어요. 신분이 다를 뿐이지 정말 똑같이 생겼잖아요. 네. 근데 신분을 결정하는 건 외모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 왕자와 거지는 어떻게 달랐죠? 나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가 가정이 달랐는데 처음 이제 톰이 거지고 왕자는 에드워드인데 그러니까 톰이 태어났을 배경에는 이제 완전 아빠가 술주정뱅이고 엄마가 그냥 가까스로 먹여 살리는 집에서 되게 가난한 반지하에서 태어났고 에드워드는 반대로 되게 둘이 똑같은 날짜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과 이제 왕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배경이 다 너무 다르고 애초에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도 서사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뭐 알고 보니 둘이 배다른 형제고 뭐 이런 그런 건 아니었어요? 네. 그냥 아예 서로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왕자가 짊어져야 하는 삶의 무게가 많으니까 네. 물론 겉으로는 화려하겠지만 그래서 나도 내 멋대로 재밌게 살아볼 거야 하고 거지하고 바꿔보자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일탈을? 아니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자기 행복하게 누리는지도 꿈에도 몰랐던 거죠. 그냥 누구든 이 같이 이렇게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누구든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재밌을 거다. 근데 왕관을 쓰고 있으면 멋있잖아요. 근데 왕관은 무겁죠. 그러니까 힘을 가지려면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되는데 왕관의 무게는 안 견디고 막 휘두르고만 싶어 하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그 삶을 살 수 있는 건데 아직 얘가 어리다 보니까 또 새로운 삶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었겠죠. 그리고 톰은 뭐 선택의 여지가 없었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이 그 삶을 살았는데 이거는 이제 비슷하게 똑같이 생긴 사람의 얼굴을 바꿔서 신분을 바꿔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작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굳이 잘생긴 남자애들 둘을 그려서 바꿔서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외모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외모만 바뀌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나? 외모는 똑같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외모는 네. 똑같지만 얘 아이의 걸음걸이라든가 말투 아니면은 그 마음가짐 아니면은 판단력 등이 좀 달랐죠, 왕자하고. 근데 거지가 여기 나와 있는 이 거지 톰이 현명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선생님은. 맞아요. 현명해요. 되게. 현명한 아이라고 나는 기억이 맞아요.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거지를 비판하려는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부자는 다 이유가 있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이유가 있다는 식으로 생각해서 부자에 대한 선망과 가난한 사람들의 혐오를 또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뭐 가난한 동네 배달 가면 오히려 상욕도 많이 하고 거침없고 너무 무리한 부탁을 많이 하지만 오히려 부자 동네는 마음이 평온하고 여유로워서 되게 상냥하고 따뜻한 사람들이 많다. 근데 그거는 약간 표본 집단의 오류일 수 있죠. 되게 편견일 수 있는. 그러니까. 진상인 사람이 가난한 동네에 살았을 거고 그다음에 굉장히 인격적으로 높은 사람이 부자 동네에 살았을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런 확률이 높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계층의 특징이나 이런 걸로 고정관념을 가져서 왕족은 괜히 왕족이 아니다 이렇게 그려졌다기보다 그렇게 그려졌다기 하기에는 주인공 에드워드가 좀 약간 산만하지 않나요, 애가? 약간 산만해. 산만하고 되게 지혜롭다. 거지가 돼서도 자기가 왕이라고. 네, 지혜롭다고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걸로 치자면 이 거지 아이가 더 그래서 지혜롭지 않았나? 마지막에 거지를 밑으로 둬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완전 판단하게끔 얘 밑으로 둬요 부하로. 거지를 네. 밑에서 일하게끔 했죠. 네. 지혜로운 아이를. 이게 우리가 어째서부터 계속 주인공과 영웅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웅이나 주인공들은 어려움에서 태어나요. 그러니까 늘 왕족인 아이들도 있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빛이 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빛이 나는 거야. 그래서 신원서판이라고 하거든요. 몸에 마음가짐, 그다음에 언어, 그다음에 글씨체. 글씨체는 정성스럽게 쓰긴 해야 되잖아요. 그게 다 드러나잖아요. 예쁘게 안 써도 정성스럽게 쓰고 그래서 파는 판단력. 그걸 보면 인간의 모든 면을 알 수 있다. 그게 다 집약된 정보가 외모죠. 외모는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좀 약간 무책임한 거예요. 외모에서 드러나요. 아니면 외모는 깊지 않다. 외모는 너무 얕다. 막 이런데 도대체 뭐가 그럼 얼마나 깊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사람이 보자마자 심장을 파서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췌장, 그 사람의 신장을 볼 수도 없는데 우리가 눈을 보고 판단해요. 사람은 눈, 코, 입을 보고 주차가 잘 되어 있는지, 현명한지, 조화를 이루는지라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외모에 대한 얘기도 외모는 사람들이 수집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정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민서는 외모로 생각했던 거하고 훨씬 성격이 다른 사람을 본 적 있어요? 나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모가 예쁘고 안 예쁘고 떠나서 그 사람이 자주 쓰는 근육 있죠? 그런 근육을 자주 쓰는 사람은 영락없이 또 그 행동을 하더라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많아요. 물론 확증 편향일 수도 있겠지만 저러니까 또 그러지 이렇게 편견이 그쪽으로 갔을 수도 있거든요. 민서는 누가 왕족인 공주가 민서한테 바꿔보자. 그럼 바꿀 건가요? 거지 행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오,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재밌겠죠? 네. 배경이 바뀌면 시야가 바뀌겠죠. 그리고 판단도 다시 하게 되고. 그러면 이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는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 이외에 뭐가 있을까요? 자기 삶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까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솔직히 자기가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 사람은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그 배경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작가가 똑같은 외모이고 지금 너무 똑같잖아요. 그리고 지적 능력도 뭔가 비슷한 비슷해요. 것 같은데 오히려 얘가 더 낫죠. 탐이. 오히려 낫는데 그러니까 배경만 다르다고 이렇게 너무 잘 살고 이렇게 못 사는 그게 너무 그러니까 편견을 조금이나마 신분이나 계층에 대한 편견을 버려라. 이런 네. 거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하고 싶었던 말은 뭔 것 같아요, 작가가. 그러니까 인생에 원래 내 삶의 지평선 너머는 뭔가 재밌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왕도 맨날 자기가 다 휘두르고 사니까 심심하고 재미없고 결정해야 할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꿀만 빠는 삶은 없다.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거지도 그냥 뭐 맘대로 막 살고 뭐 구걸하고 살 거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를 그러니까 생계는 위험할 수 있지만 자기가 막 해야 할 많은 허례허식 같은 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지의 삶도 만만치 않고 누구의 삶도 만만치 않다. 자기 삶을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삶이든 그 삶에 맞는 자기 자신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거든요. 막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난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다. 그 얘기는 해도 남이 해야지. 왜 지가 지 입으로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건 좀 이상한 거예요. 내가 어항이 답답하잖아요. 어항이 되게 답답할 수 있어요. 물고기가 크면. 그럼 어항보다 커지면 어항이 깨지잖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물고기가 거기서 그냥 살면서 어항이 너무 좁고 답답해서 나는 여기서 살 물고기가 아니라라고 자꾸 사람들한테 피력을 하고 설득을 해봤자 어항 속은 안 바뀌거든요. 자기가 커져서 깨트리면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크면 그 어항의 물을 깨트리고 어디 바다로 가면 돼요. 근데 그 어항에 갇혀서 피라미드라고 같이 나는 너희들하고 다르다라고 자꾸 가스라이팅을 하는 삶은 그냥 누가 생각해도 우리에게 웃음을 주는 삶이 아닐까. 해악과 즐거움의 삶. 세상에 그런 사람들도 있어야 유머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 바르고 자기 지향점이 뚜렷하고 주관이 뚜렷하고 이러면은 인생에 유머가 없어요. 유머와 해악이 있는 삶이 그나마 여유를 주기도 하죠.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거 있나요? 왕자와 거지를 읽고. 왕자와 거지를 읽고 만약 선생님이 그러니까 선생님은 거지인데 그래서 거지에서 왕자가 이제 외모가 똑같아요. 그래서 바꾸자고 하면 바꿀 것 같아요. 내가 거진가요? 내가 네. 왕자인가요? 거지면 한번 바꾸자고 했겠죠. 그리고 그럼 거기에서 왕자였으면 안 바꿨어요. 왕자는 애초부터 나는 바꾸지 않아요. 난 내 삶을 되게 만족하면서 살았을 거야. 그냥 거지 친구를 둬서 그 동네 얘기를 듣고 하고 싶어 하긴 했겠지만 내가 그렇게 바꾸진 않을 거고 내가 만약 거지였다면 되게 현명한 그 참조인이 되어가지고 현명하게 얘한테 내가 책략을 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고용되도록 노력했을 것 같아요. 자기 삶에서 내 지평선에서 최선을 다해봐야죠. 어떻게든. 사람들이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중에 난 돈에 관심 없어. 뭐 이런 말 하거든요. 그리고 나는 예쁜 여자 안 좋아해. 뭐 남자들이 하는 말. 나는 키 큰 남자 안 좋아해. 막 이런 얘기 그런 취향이 약간 본능의 영역인 것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까놓고 보면 굉장히 탐욕적이지 않나. 자기 욕망을 얘기할지도 못할 만큼 너무 강한 거예요. 나는
남자 좋아하지 않아. 여자인데 남자를 안 좋아하거나 남자인데 여자를 안 좋아한다거나. 이거 되게 본능이에요, 본능. 아이를 키울 때 아기 낳고서 젖을 먹이면 젖 냄새가 나면 그 아기는 바로 젖을 빨잖아요. 근데 그거는 옳고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냥 빠는 거예요. 냄새가 나니까. 먹어야 되니까. 그걸 본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가치에 대한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상한선 빼고 기본적인 가치에 대한 본능은 누구한테나 있죠. 편하게. 의식주가 당장 오늘 일 안 하면 굶어 죽는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고 본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을 너무 거스르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좀 약간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넌 뭘 좋아하니?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돈만을 좋아할 수는 없어요, 사람은. 그리고 애초부터 돈을 되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파보고 나를 파봤더니 알고 보니 돈이 아니라 명예였을 수도 있거든요. 돈으로 포장된 명예. 사람들에게 존경을 얻고 싶었는데 그러기 위해선 자꾸 사람들한테 뭔가 베풀고 싶어서 돈을 원하는 사람들도 선생님 봤어요. 알고 보니 돈이 아니었던 거야. 그게 명예를 원했던 거야. 근데 그 명예에는 기본적으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가치가 돈이 항상 있어야만 필요한 가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되게 너무 사랑스럽게 사랑엔 돈이 들지 않는다고 하는데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물질이 마음이에요. 돈이 마음이고. 그러니까 뭔가 주려면 내가 가진 게 있어야 좀 주죠. 물질이 마음이에요, 마음이. 누가 나한테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를 하면서 엄청 부담이 되는 선물을 줬어? 근데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느껴지죠. 그냥 맨입으로 입만 나불거리면 사람들은 화를 내요. 물질이 마음이고 이 사람이 나에게 돈과 시간을 쓰면 이 사람은 나한테 소중하게 날 생각하는구나. 나도 나중에 갚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죠. 이 왕자가 거지에서 왜 왕자는 왜 약간 어수선하고 멍청할까요? 좀 뭔가 기품 있고 고귀하게 그리면 안 됐을까? 그랬으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왕자는 달라 하고 생각할까 봐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게 의아했거든요. 왕자가 왜 오히려 거지가 더 똑똑한 거 같아. 왜 왕자가 기품이 있으면 안 되지? 아니면 진짜 거지가 왕자였나? 나중에 그렇게까지 생각했거든요. 가장 이런 소설의 이야기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은 가장 현명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다정한 사람이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볼 때 나는 탐이 그랬거든요. 톰이. 그래서 에드워드는 대체 뭘까? 에드워드는 그냥 우리 마음에 가득 찬 오만 이런 게 아닐까. 우리 마음의 무의식에 이게 막 많은 사람들이 소설에 나오지만 그냥 내면을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톰은 내 안에 거짓 없음이고 얘는 그냥 허례허식에 빠진 그냥 특권의식을 가진 나의 오만함 이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얘를 왜 이렇게 멍청하게 그렸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야누스적인 양면을 가진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다 양면적이에요. 되게 섬세하다고 보이는 사람이 알고 보면 되게 예민하고 되게 용맹스러운 사람은 섬세하지 않을 사람들도 있죠. 선생님 예전에는 다정함에 그렇게 크게 높은 가치를 안 뒀는데 다정함이야말로 되게 단단함인 것 같아요. 단단하지 않은 사람은 다정할 수가 없어요. 지 먹고 살기 급급하면 남한테 다정해질 수 없다. 그래서 선생님 좀 다정해지려고 해요. 누구한테든지. 그 표정은 뭐죠? 나한테는 언제 기회가 오냐 이런 표정인가요? 정답입니다. 늘 다정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더 다정하다가 당뇨 걸릴 수 있어요. 너무 다정하니까. 아니에요? 더 다정해도 상관없어요? 더 다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네. 받아들이겠습니다. 민서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상냥함, 다정함, 변함없음 이런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상냥함인 것 같아요. 상냥함이에요? 왜요? 맨날 상냥한 사람이 약간 기빨리지 않나요? 맨날 상냥하면?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너무 이름을 자주 부른다거나. 봐봐요. 그러면 되게 되게 막 부자고 막 그런 사람들 하나같이 다 예의 바르고 배려심 넘치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문화가 그러니까요. 근데 뭐 편견이라는 수 게 있겠지만. 아니고 그러니까 대부분 확률적으로 그럴 수 있죠.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었을 거고.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람을 대할 때 상냥하게 대해줘요. 공통점들이 하나씩 있으면 상냥하게 대해주는데 반대로 그냥 평범한 도시를 가잖아요. 그러면 뭐 그렇게 상냥하게 대해주기보다는 그냥 별로 그렇게 무뚝뚝하고 약간 그런 느낌. 친절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친절함을 베푸는데 노력이 안 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되게 고지능이라고 생각해요. 상대가 원하는 친절함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남이 원하는 친절함. 지가 친절함에 막 묻혀서
베푸는 친절함 말고 엄청 기빨려요 그거. 아, 그러니까 목적이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친절함. 자기가 친절한 사람이라는 거에 도취돼서 베푸는 친절함 있잖아요. 아, 나 이만큼 친절해. 괜찮아? 불편해? 민서야, 좋아? 불편해? 어디 어색해? 계속 질문을 해. 근데 계속 질문을 하는데 나는 정말 피곤한 거 있죠. 네, 그런 거는 다정함이라는 거는 내가 만약에 모르고 물을 쏟았어. 저 멀리서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물티슈를 갖다 준다는 거. 티도 안 내고. 이런 섬세함. 그런 거죠. 뭐가 필요한 것 같으면 얘기도 안 하는데 뭐 컵을 이렇게 바꿔준다거나 내가 뭐 소주를 안 마셔. 그러면 소주병을 자기한테 이렇게 바꿔서 나한테 준다거나.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다시 보게 되죠. 와, 저 사람 되게 섬세하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이 톰과 에드워드에게 한마디씩 하자면? 톰은 이번 일로 되게 좋은 자리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 됐다. 그래, 너는 철 좀 들어라. 그래, 에드워드 너는 철 좀 들어라. 평점은요? 5점 만점에 4점. 되게 뭔가 어떻게 보면 되게 촌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유치해 보일 수도 있는 작품인데 근데 오히려 어제도 느꼈는데 유치해 보이는 작품들을 오히려 생각할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소재 자체는 유치하지 않죠. 지금 이 글을 4학년, 5학년 애들한테 읽으라고 해서 좀 유치하게 표현을 했을 뿐이고 선생님은 이제 내 안에 에드워드도 있고 텀도 있으니까 에드워드는 현명해지고 텀은 좀 기품을 가지길 바란다. 이게 선생님의 평점이에요. 한 줄평. 평점은 이건 4점. 읽을만한 것 같아요. 재밌어요.